안녕하세요. 좋은 책을 읽고 스스로를 돕는 문장을 공유하는 제인톤입니다. 오늘 영상은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사는 방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뒤늦게 죽음 앞에서 후회하는 시간을 마주하기 싫다면, 지금 나는 잘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다면 지금 저의 영상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마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책에서 주인공 이반 일리치가 죽음의 문턱에서 자신을 투명하게 바라보면서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우리 또한 인생을 돌아볼 수 있게 하는 작품인데요. 제가 들려주는 이반 일리치의 모습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 책을 휴가 중에 읽으려고 가져갔는데 100페이지가 조금 넘는데 정말 너무 재미있어서 앉은 자리에서 다 읽었습니다. 읽고 나서 든 생각은 나중에 꼭 한 번 더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의미가 있었던 책이었어요. 이 책의 문장을 빌려서 줄거리를 요약하자면, 판사로서 남부럽지 않게 성공한 인생을 살아가던 이반 일리치가 성공의 정점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요. 서서히 죽어가는 이반 일리치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삶의 의미를 고통스럽게 질문합니다. 이런 사건 구조만 보면 이 작품은 꽤나 지루한 교훈적인 인생 이야기로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교훈의 나열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한 인간이 자신의 삶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의미를 파고드는 과정을 매우 밀도 있고 설득력 있게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다 죽죠. 하지만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그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죽는다는 사실을 크게 인지하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당장 눈앞에 죽음이 나타난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은 누구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는 투명한 진실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잘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진실을 알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 진실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알고 싶지 않더라도 마음의 진실을 알게 해주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이 책은 의미가 있는데요. 삶이 너무 바빠서 죽음의 순간을 생각하기 힘들지만, 지금 이 책을 읽고 저희 영상을 보는 시간만큼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나의 삶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주인공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진실을 마주하게 되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데요. 주인공을 통해 죽음 앞에서 후회하지 말고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 있다면 죽음의 순간에서 덜 후회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반 일리치는 남부러울 것 없는 돈과 명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삶의 끝자락에는 자신에게 가치 있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데요. 심지어 그토록 원했던 돈과 명예가 역겹게까지 느껴집니다.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삶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 갔었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있을 땐 몰랐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 삶에 진짜 바쁘더라도 잠깐 여유를 내서 지금 내가 달리고 있는 이 길이,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좋다고 하니까 가지고 싶은 것인지 그 욕망을 잘 들여다봐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돈과 명예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많은 것들을 해결해주는 중요한 도구라는 것을 인정하되, 삶에서 가치가 있는 다른 것들 또한 있다는 거예요. 돈의 가치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다른 소중한 가치들은 생각하지 않으면 잊혀지고 있으니까요. 이반 일리치는 한참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 자신의 삶이 꽤 근사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건 이반 일리치 혼자만의 생각이었는데, 죽음을 앞둔 이반 일리치의 주변 인물 행동으로 그를 평가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본인이 자신을 생각한 것과 다른 사람들이 그를 평가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깨달음을 그는 사는 내내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왜 자신에 대해서 메타인지가 왜 되지 않았을까요? 그건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많은 시간을 쏟아 부으면서도 자신에 대해서는 돌아보는 시간을 전혀 갖지 않았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조금만 자신을 돌아봤다면 분명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을 거고 삶의 방향키를 돌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만 더더욱 달렸습니다. 우리도 이반 일리치처럼 나를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다행히도 우리는 지금 죽음 앞에 있는 이반 일리치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주인공의 행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간접 체험할 수 있다는 게 이 책이 주는 진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반 일리치가 잘못된 방향으로 치닫기 전에는 전조증상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요. 이반 일리치에게 중요한 것은 일이었는데 일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죠. 그런데 어떤 순간부터 그는 일 속에 파묻혀서 오직 거기서만 삶의 의미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유쾌하지 않은 상황을 해결하지 않고 피할 수 있는 도구로 일을 선택한 거죠. 그때부터 그는 일을 통해 권력의식, 허세를 즐기기 시작했고 이반 일리치는 자신이 원하는 삶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분명 그도 일을 하면서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게 있었을 텐데 이제는 높은 연봉만 받으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일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한참 흘러가고 있었는데도 이반 일리치는 깨닫지 못해요. 오히려 그 길이 자신을 해방시켜 줄 거라고 믿는 것 같아 보이고요. 한 발자국 떨어져서 자신을 돌아봤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다 어느 날 몸에 어떤 고통이 느껴지고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본능적으로 죽음을 인지한 이반 일리치에게 감정 변화가 생깁니다. 처음에는 분노와 억울함이에요. 자신은 잘 살아왔는데 왜 죽음이 찾아왔는지 이해할 수 없죠. 그리고 병의 고통과 또 별개로 무언가 내 삶이 잘못되었다는 느낌의 고통을 느낍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다가 마음속에 솟은 질문을 통해 진실을 점점 깨닫게 됩니다. 이젠 법원 일도 그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주는 방편이 되지 못했던 것이다. 더욱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죽음이란 놈이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못하도록 자꾸만 그를 끌어당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저 죽음만을 바라보도록 피하지 않고 똑바로 죽음을 응시하도록 모든 일을 손에서 내려놓고 그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느끼기만 했다. 죽음이 위대한 건 그 전에는 내가 잘 살고 있는지 알지 못했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인지하는 순간부터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인지 자꾸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진실을 마주하게 되는 거죠. 죽음 앞에서는 절대 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반 일리치는 진실 앞에서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몸이 아픈 고통만큼이나 참기 어려운 건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 들어서일 거예요. 죽음은 그 어떤 것이라도 뚫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죽음은 그 어떤 것이라도 뚫고 들어왔다고 했는데 저는 이 문장이 죽음은 내가 알고 싶지 않아도 자꾸만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직관적으로 나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였습니다. 죽음은 내가 잘 살아왔는지 나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반 일리치는 죽음 앞에서 점점 자신의 마음이 투명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깨닫게 되는데요. 그는 거짓말이 싫었습니다. 이반 일리치를 가장 힘들게 했던 것 중 하나는 거짓이었다. 그가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이 들었을 뿐이고 안정을 취하고 치료만 잘 한다면 곧 아주 좋아질 것이라고 모두들 뻔한 거짓말을 해댔다.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갈수록 심해지는 고통과 죽음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사실을 그 자신도 이미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자신을 진짜 위하는 사람도 알아볼 수 있었는데요.
모든 정황으로 보아 사태의 본질을 깨닫고 그걸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게라심뿐으로 그만이 뼈만 앙상하게 남은 쇠약해진 주인 나리를 진정으로 가엾게 여기고 있었다. 우린 모두 언젠가는 죽습니다요. 그러니 수고를 좀 못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의 이런 말에는 자기가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도 힘들지 않으며 또 언젠가 자기가 죽어갈 때에는 누군가가 자기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을 것 아니냐는 뜻이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이 문장을 통해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정말 자신을 위한 사람이 있다면 조금 더 평온하게 지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 사람이 꼭 죽음 앞에서가 아니라 현재 나의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같이 지낼 수 있다는 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오랜 기간 병마에 시달리던 중 어떤 때에는 사실대로 고백하기 좀 부끄러운 일이긴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누군가 자신을 아픈 어린아이 대하듯이 그렇게 가엾게 여기며 보살펴 주기를 가장 간절히 소원했다. 어린이를 어루만지고 달래듯이 다정하게 쓰다듬어 주고 입을 맞추고 자기를 위해 울어주기를 그는 바랐다. 지위가 높은 관리이고 머리가 희끗희끗한 나이였던 그에게 누구도 그럴 수는 없는 일이었지만 그래도 마음은 어쩔 수가 없었다. 그런데 게라심과의 관계에서는 그 비슷한 무언가가 들어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게라심과 있으면 한결 위로가 되었던 것이다. 입안을 내치는 소리내어 울고 싶었고 그런 자신을 누군가 다정하게 어루만지며 같이 울어주기를 바랬다. 위 문장을 통해서 사람은 정말 자신을 위한 사람 한 명이 꼭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그게 아무리 지위, 명예가 높더라도 그리고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도 중요한 순간에는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생각해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라는 걸 다시 한번 인지했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살아가는 내내 돈과 명예를 올려주는 것들이 자신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자신이 속마음을 드러낼 수 있는 자신의 여린 마음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간들이 그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옆에 있었다면 소중한 가치를 깨달을 수 있었을 것이고 삶의 방향성 또한 이미 바꾸지 않았을까요? 삶의 마지막 순간에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질문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솟아오릅니다. 울음도 그치고 죽은 듯이 숨도 멈춘 채 정신에 집중했다. 그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닌 영혼의 목소리, 내면에서 솟아오르는 생각의 흐름에 열심히 귀를 기울였다.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가 들은 최초의 분명한 개념은 이런 말로 표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그는 기억 속에서 이전에 즐거웠던 삶의 순간들을 하나씩 떠올려 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에 좋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전혀 다르게 느껴졌다. 아주 어렸을 때의 추억을 빼고는 모든 것이 다 그랬다. 어린 시절은 그가 아니라 전혀 다른 사람의 추억인 것 같았다. 기억이 어린 시절을 지나 현재의 그 이반일리치가 존재하는 순간에 이르자 그 당시 기쁨으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눈앞에서 녹아내리며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심지어 구역질나게 역겨운 것으로 변해버렸다. 하루를 살면 하루 더 죽어가는 그런 삶이었다. 한 걸음씩 산을 오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한 걸음씩 산을 내려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맞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산을 오른다고 보았지만 내 발밑에서는 서서히 생명이 빠져나가고 있었던 거야. 그래, 결국 이렇게 됐지. 죽는 일만 남은 것이다. 그가 그토록 살아가는 내내 차지하려고 했던 것들은 사실은 나를 하루 더 죽게 만드는 삶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멈춰 지금 내 삶을 돌아보고 나에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죽음 앞에서 진실을 알게 돼서 내 삶을 후회하기 전에 조금이나마 일찍 그것을 깨닫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캐를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잘 살아가다가 길을 잘못 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다만 거기서 언제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냐가 중요하겠죠. 되돌아갈 수 없는 길을 가기 전에 한 발자국 자신을 돌아보며 풍요롭고 충만했던 길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조금씩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마주하는데요. 그가 살아온 인생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전에는 전혀 불가능하였다. 하지만 이제 그것이 진실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혔다. 자신의 일과 삶의 방식, 가족, 사교계와 직장의 모든 이해관계도 다 거짓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죽음 앞에서 이반 일리치는 다시 그 방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질문들을 이어서 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망쳐놓았다는 생각만 가지고 그걸 바로잡을 기회도 없이 인생에서 사라져버린다면 그럼 어떻게 하지? 기차를 타고 가다 보면 앞으로 가고 있는데 뒤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다가 갑자기 진짜 방향을 깨닫게 되는 경우가 있다. 지금 이 순간 이반 일리치의 느낌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 모든 것이 잘못되었었어. 그는 혼자서 중얼거렸다. 하지만 괜찮아. 어쩌면 아직 그걸 할 수 있어. 그런데 그게 도대체 뭐지? 그는 스스로 이렇게 자문하고 갑자기 침묵했다. 그렇게 자신에게 진실되게 대답하자 그는 마지막 순간 평온함에 드디어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 결국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것이 자신이 행동한 것으로부터 유래한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편안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데요. 죽음의 순간에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용기를 내는 게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마지막 순간인데 자신이 잘못 살았다는 것을 받아들이면 내 인생이 전부 부정당하는 것 같잖아요. 하지만 이반 일리치는 죽음의 문턱에서 용기를 내서 자신의 삶이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받아들였고 그 마음이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는 오랫동안 곁에서 떠나지 않던 죽음의 공포를 찾으려 했으나 찾을 수 없었다. 죽음은 어디에 있지? 죽음이 뭐야? 죽음이란 것은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어떤 공포도 있을 수 없었다. 죽음 대신 빛이 있었다. 그래, 바로 이거야. 갑자기 그는 소리쳤다. 아, 이렇게 기쁠 수가. 이 모든 것은 한순간의 일이었고 한순간의 의미는 이제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마음속에 되뇌었다. 끝난 건 죽음이야. 이제 더 이상 죽음은 존재하지 않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은 삶의 문턱에서가 아니라 조금 더 일찍 깨달을 수만 있다면 남은 인생을 내가 원하는 삶 안에서 평온하게 지낼 수 있고 죽음 앞에서는 덜 후회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 시대에 돈과 명예를 올려주는 것에 최선을 다하죠. 저는 그것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아요.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하지 않아도 알기 때문에 이번 영상을 통해서는 말하지 않으면 잘 인지하지 못하는 소중한 가치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 책은 그만큼 중요한 게 또 있다는 사실을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 말해주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삶이 너무 바빠서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나는 그 인생을 잘 살아가고 있는지 질문하는 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지금 이 시간만큼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귀중한 시간입니다. 이반 일리치의 죽음을 통해서 나에게 삶의 의미는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반대로 나의 인생 또한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인톤이었습니다.